안녕하세요. 저희는 제네틱 카운슬링, 확대되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동영상을 준비한 소서연 이가영, 이세영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게 되었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준비하던 이들에게 한 가지 시련이 닥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의 가족력에 의해 그들이 보인자일지도 모른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본인의 유전자를 확인하는 제네틱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들은 갈등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제네틱 테스트를 받을 때 전문가의 카운셀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앞으로의 가족 계획을 세우는데 보다 나은 정보를 갖고 시작하기 위해 제네틱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제네틱 테스트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고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염려됩니다. 전문적 지식의 부재가 제네틱 테스트 결과 해석의 오류로 이어지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이 논문 결과를 보여주면서 카운셀링 없이 진행한 제네틱 테스트의 고객의 약 80%가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고 말하며 결과 해석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네틱 테스트를 진행한 고객의 80%가 대졸자이며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과연 저희는 간과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학력이 낮을수록 나이가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을수록 결과 해석의 정확도는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질병은 멀티팩터합니다. 실제로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위험도를 확인할 때 사용되는 쥐는 BRCA1과 BRCA2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BRCA1과 BRCA2의 뮤테이션으로 인해 발병되는 브레스트 캔서는 전체의 5에서 10%에 해당합니다. 브레스트 캔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쥐들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적 고객으로서는 제네틱 테스트의 결과에서 브라카 진의 네거티브 결과가 나왔다는 것만을 보고 브레스트 캔서에 대한 걱정을 접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브라카 진의 포지티브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발병될 확률이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약 40%에 해당하는 제네틱 테스트의 결과가 false positive, 즉 포지티브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네거티브인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고객은 자신의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 상당한 불안감에 사로잡힐 수 있겠죠. 따라서 저는 제네틱 테스트 결과 해석과 동시에 이후 구체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제네틱 카운셀링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남자친구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가 카운셀링을 통해 진행된 것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부부에게는 7살짜리 딸과 3살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그들의 가족력을 참고해 아들의 Dystrophin Muscular Dystrophy를 진단받고자 했습니다. 카운슬러는 DMD가 디스트로핀 진의 뮤테이션이 일어날 때 발병한다는 것과 이 진이 X 크로모점상에 위치하여 리세시브로 발병한다는 기본 정보부터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병이 발병하는데 부모가 잘못한 것은 없다는 심리적 요소도 고려하며 상담을 해줍니다. 부부는 기본적인 지식을 얻는 것부터 어떠한 경우에 아들에게 DMD가 발병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부는 앞으로의 자녀 계획에 있어 새로운 아이를 낳게 될 경우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습니다. 새로운 자녀가 DMD가 없도록 하는 방향성을 카운슬러는 IVF, 즉 시험관 아기를 통한 방법이나 딸일 확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메디컬 테크놀로지에 대해 제시해 줍니다. 이처럼 제네틱 카운슬링은 수많은 장점이 있고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제시합니다. 저는 제네틱 카운셀링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하는 방식은 DTC, 즉 다이렉트 투 컨슈머로 유전자 분석 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테스트의 결과를 전달하는 형태의 제네틱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보시죠. 이 기사에 따르면 미국인 8만 명당 카운셀러가 1명이며 카운셀링을 받으려면 가장 빠르게 예약할 수 있는 때가 5개월 후라고 합니다. OECD Health Statistics 2017에 따르면 미국인 1000명당 의사 2.6명인데 이에 비해 아주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DTC를 통하면 빠르면 10일 안에 검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긴 웨이팅 리스트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의료인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 기록이 남지 않아 프라이베이트합니다.
세 번째로는 DTC는 집에서 택배로 검사 키트를 받아서 타액을 보내면 간편하게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지만 클리니션을 통하면 접근성에 불필요한 제약이 생기기 마련이죠. 아까 제 여자친구가 대부분의 병은 멀티팩터라고 했습니다. DNA 정보만으로는 질병의 발병률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힘들고 환경에 의해 다양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크고 굳이 카운셀러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또 반박을 해보자면 일반인도 분석의 한계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검사 전에 동의도 받아요. 따라서 이 정보에 기반한 불필요한 수술이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도도 크지 않고요. 2009년 DTC 분석을 받은 3,000명을 대상으로 스크립스 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테스트 결과를 받은 지 12개월 후에도 불안감이나 심리적인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소비자는 카운셀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DNA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내 유전 정보는 나의 것이며 결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냐는 물론 내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여기 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 IVF, 인비트로 퍼틸리제이션, 즉 시험관 아기를 시도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자 채취부터 착상까지 매우 힘들고 과배란을 유도하기 때문에 난소 과하 자극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 적용 시 회당 250만 원으로 매우 부담스럽죠. 그들은 IVF를 한 번 더 하기 전에 밸런스드 크로모조멀 트랜스로케이션 같은 유전적 요소에 의한 불임인지 확인하려 DTC를 받았습니다. DTC 검사 결과를 통해 그 부부에게 맞는 인공 임신 시술을 진행했고 결국 임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DTC를 시행해 불필요한 시험관 아기 시술 비용을 줄이고 불임의 원인을 확인해 적절한 방법의 보조 생식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제네틱 테스팅을 진행할 때 카운슬링의 필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다른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제네틱 테스팅과 카운슬링 관련 현황은 어떨까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제네틱 테스팅을 규제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에 비해 카운슬링을 포함하지 않는 제네틱 테스트, DTC의 규제가 강력한 편입니다. 검사가 가능한 유전자만을 허용해주는 포지티브 방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유전자는 12개에 그칩니다. 이 유전자 또한 모두 웰니스, 피부 미용들과 관련한 것으로 해외 시장에 비해 사업의 범위가 작고 확장도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DTC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국내의 섣부른 DTC 확대에는 여러 우려가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검사 결과의 불확실성입니다. 제네틱 테스팅 자체가 현재 수준으로는 100% 릴라이블하지 않다는 점, 현 리딩 DTC 산업인 미국의 연구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 DTC의 확대는 사용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이나 잘못된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DTC 사업은 23andMe가 FDA 승인을 받기 위해 제공했던 다양한 사용자 중심의 결과 검사 이해도 측정과 검사 이후 이미 처방약 복용 중지 등의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행동의 안정성 분석 데이터가 불충분합니다. 하지만 카운슬링이 없는 제네틱 테스트, DTC의 시장은 커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DTC 시장 규모는 매년 25%가량 증가하여 2022년에는 4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도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발맞춰 DTC 시장의 확장을 지지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는 제네틱 카운슬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현 우리나라 DTC 시장에 제네틱 테스트 카운슬링 포함 여부를 조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제네틱 테스팅이 카운슬링을 포함할 필요는 없지만 DTC의 시행을 다음과 같은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제안합니다. 먼저 FDA의 승인을 얻은 23andMe의 케이스처럼 진과 Disease Relevance 입증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사 결과의 전달률, 사용자들의 위험 행동률 안정성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 DTC 사업이 가능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DTC 서비스의 정확도와 안정성을 모두 높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하여 DTC 사업을 신고제가 아닌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을 제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DTC 회사들은 DTC에 필요한 설비 등을 갖춘 뒤 업체로 신고하면 되는 식이지만 등록제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요구하는 인증을 마쳐야만 업체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질병 예측의 기능을 하는 산업인 만큼 DTC 업계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탄탄한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변화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덧붙여 카운슬러는 어떤 상황에서든 희망자에게 제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으며 위의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DTC가 아닌 카운슬러와 함께하는 제네틱 테스팅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DTC 산업. 국내에서도 의료, 과학계와의 협력을 통한 정확한 검사 결과 및 전달에 힘입어 장기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